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총정리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이제 해수의 심층순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이고요. 흰색으로 바꿔야겠네요. 해수의 심층순환을 이야기를 해볼 거고, 심층순환의 구성을 보게 되면 먼저 심층순환의 발생 과정부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심층순환의 발생 과정은 이제 간단하죠. 자, 어디에서 생기는가? 애초에 심층순환은 침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침강. 침강은 이제 뒤에 단원에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침강한다는 건 이제 수직적으로 가라앉는 거죠. 연직 방향으로 가라앉는 거. 표층에서부터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침강이 일어나려면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밀도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밀도 증가. 그럼 밀도가 높아지게끔 하는 원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밀도가 높아지게 만드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온, 두 번째는 염분이죠. 그래서 수온은 어떻게 되고 낮아야 되고 염분은 높아져야 됩니다. 수온이 낮아지는 건 추운 지역이면 되겠죠. 그래서 고위도. 염분이 높아지려면 증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증발 말고도 염분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이 증발이 일어나는 건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지만 액체가 고체로 변해도 액체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죠. 즉 결빙이 일어나도 됩니다. 결빙이 일어나려면 결빙도 마찬가지로 고위도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해당이 되는 곳은 고위도 지방이 됩니다. 자, 고위도 지방에서 애초에 추우니까 수온이 낮겠죠? 염분은 이제 저기서 결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수의 결빙으로 점점 물이 짜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침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침강이 일어나는 지역은 그러니까 당연히 극지역일 수밖에 없어요. 고위도 극지역. 극해역이라고 할까요? 극해역. 이 극해역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자, 극해역도 두 개로 나눠야겠죠? 북극 근처에서는 어, 레브라도해, 레브라도해와 노르웨이해. 이거는 극해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서 나중에 추가하는 개념으로 이 구체적으로 바다 이름을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바다 이름 다 외우려고 공부하지 말고 조금씩 이해를 높이면서 하나씩 하면 되겠습니다. 남극 부근에서는 이제 남극해 주변에 웨델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네들이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도 그려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적도고 북반구는 이렇게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그린란드 요쪽에 각각 이게 레브라도이고요. 이게 노르웨이 해가 됩니다. 남극은 대륙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움푹 좀 파여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웨델해, 여기가 레브라도, 여기가 노르웨이. 이렇게 각각 지역에서 이렇게 침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험도 했으니까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래서 심층순환의 모식도를 보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자, 극해역에서 가라앉습니다. 극해역에서 이렇게 가라앉죠. 가라앉은 해수가 해저면을 따라 가지고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더 넓은 영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이제 적도 부분. 그랬을 때 여기서 일어나는 건 침강이고요. 그래서 다시 용승이 일어나게 되겠죠.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은 이제 적도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저위도 지방에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침강 이후에 우리가 용승이 일어날 때 용승 해역은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인도 서쪽 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서쪽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림이랑 같이 그림대로 교과서에 있는 그림대로 같이 접근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침강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렇게 침강을 해서 심층순환이 일어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해역이 어디냐면 심층순환이 일어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대서양이 되겠습니다. 대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요 바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서양이 될 텐데요. 이쪽에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이 있을 거고요. 이쪽이 유럽 대륙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인도나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 옆쪽으로 가면 인도가 있겠죠. 대서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 심층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서양에서 심층순환이 일어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되죠. 여기가 남극해, 남극 부근이라고 하고 여기는 북극 근처에 이제 그린란드, 아까 이야기했던 요 지역이죠.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그린란드 양쪽 해역에서 침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남극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남극해에서 자, 침강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침강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도 그린란드에서도 가라앉죠. 가라앉아서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남극해에서 이렇게 가라앉아 가지고 이동을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 이렇게 오는데 자, 둘이 만났을 때 더 밀도가 높은 놈이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자, 누가 밀도가 높냐면 남극해 출신의 이 해수가 훨씬 더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차지를 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바닥을 기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남극해서 마찬가지로 왔는데 조금 밀도가 덜 높은 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해수가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꽉 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꽉 채워서 존재를 할 거고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너무 정성을 들일 필요는 없고 이렇게 채워가지고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이제 각각의 이름을 우리가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자, 남극해에서 지금 두 개의 심층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린란드 주변에서는 하나의 표층해수가 가라앉아서 심층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죠. 남극해에서 가라앉아가지고 가장 밀도가 높은 이 녀석의 이름은 남극 저층수고요.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 가라앉아가지고 이동을 한 얘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극해에서 마찬가지로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남극 중층수가 되죠. 이거 이름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고 이걸 이제 우리 TS도에다가 열연분도에다가 나타낼 때 각각의 밀도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가 수온 연분도로 얘기하죠. 수온 단위는 도시, 그 다음에 연분 단위는 PSU가 되죠. PSU 연분, 썰리니티 연분 이렇게 했을 때 등 밀도선이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그려지죠. 그랬을 때 자, 남극 저충수가 이 정도에 찍히고요.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가 한 이 정도쯤에 찍히고 남극 저충수가 이 정도쯤에 찍힙니다. 구체적인 값은 교과서 자료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우리 줄여서 쓸게요. 얘가 북심, 얘가 남중 이렇게 할게요. 그랬을 때 남극 중충수는 좀 클래스가 다르고 북대서양 심층수랑 남극 저충수의 연분을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좀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자, 북대서양 심층수랑 남극 저충수 연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높나요? 연분은 북대서양 심층수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밀도가 높은 건 누구더라? 가장 밀도가 높은 것은
남극 저충수다. 남극 저충수가 그러면 왜 가장 밀도가 높으냐? 수온이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수온에 의한 영향이 염분에 의한 영향을 이겼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심층순환 해가지고 자 이제 결론을 우리가 내리는데 심층순환은 이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던 표충순환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이미 이 내용은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침강하는 해역이 이런 해역들이 있었죠. 그리고 용승하는 해역이 이런 곳들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각각 표층수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표층 순환의 결과 이동해온 이제 바닷물이 이 레브라도해나 노르웨이해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웨델해에서 침강을 하면서 심층순환으로 연결이 되고요. 심층순환에 의해서 쭉 이동하던 얘네들이 이제 저위도 지역, 인도 서쪽이나 아니면 북아메리카 서쪽 이런 곳들에서 용승을 일으키면서 표층순환이랑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침강 해역이 조금 더 한 번 더 이제 강조가 되어야 하는데요. 자, 이 침강 해역에서는 위도별 수온 차이가 해소가 될 겁니다. 왜냐면 표층 순환에 의해서 이 위아래로 이제 해수들이 옮겨올 테니까요. 그런데 표층 순환도 마찬가지고 심층 순환도 마찬가지지만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 즉 저위도가 온도가 높고 고위도가 온도가 낮은 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어떤 원인은 지구 온난화가 될 수가 있겠죠. 원인에 의해서 저해가 된다.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이 컨베이어 벨트가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 이동이 약화가 될 수가 있겠죠. 즉 어떤 원인이든 상관없이 심층 순환을 약화시킨다면 에너지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에너지 불균형이 심화가 되게 되고 그 결과로 침강해역의 주변에서 이제 위도별 수온 차이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소단원으로 해수의 심층순환을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엘니뇨 라니냐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